안녕하십니까. 최병훈의 고전산책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국선생의 수제자들 2번째 편으로 소진과 장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진이 귀국을 떠나서 주나라를 갔습니다. 주현왕을 만나봤고 또 진나라로 가서 진해문왕에게도 유세를 했지만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귀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주 눈칫밥을 주게 되겠죠.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어느 날 태공 음부편을, 이게 이제 귀국자가 떠날 때 준 책입니다. 태공 음부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귀국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유세하다가 예치 못할 때 연구하면 얻는 바가 클 것이다 한 말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걸 엄청나게 열심히 갈고 닦아서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열국의 형세를,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고찰을 해보니 자기 손바닥 안에 천하가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이 황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연나라 문후를 만났는데 아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진이 합종을 제안합니다. 합종은 육국이 합쳐서 진나라를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연문우가 강국과 합종을 이룬다면 당신을 쫓겠습니다. 강국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제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였어요. 연문우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두 번째로 조나라 숙후에게 가서 또 유세를 합니다. 조나라 숙후도 그거 참 좋다 그러면서 수용을 하고 막대한 재물을 제공하면서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설득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합종설과 연행설을 간단히 보면요, 이 6나라가 쫙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을 하자,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진나라를 대적하자, 이런 것이 합종설이고요. 연행설은 그 6나라들 각각을 분리시키고 진나라와 한 나라씩 연결하자, 이런 것이 연행설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 이 강국과 소국의 연합, 이걸 보면은요, 강국 하나와 소국이 합쳤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그래서 이제 합종책은 합치는 강국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 이런 거고, 연행책에서는 이 소국들의 통합된 상태를 하나씩 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두 나라, 연나라와 조나라를 설득을 했는데 나머지 나라를 설득하기도 전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한다는 그런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합종이 완성도 되기 전에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걸 걱정한 소진은 진나라가 조나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걸 해줄 사람은 장의밖에 없다. 장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소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 가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의가 소진을 방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소진이, 장의는 그때 일자리도 없고 해서 소진을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잘 만나주지도 않고 며칠 뒤에 와라 막 이렇게 하다가 만나주기는 한 열흘 뒤에 만나줬는데 대접을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친구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그저 거렁뱅이 대접하듯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심한 모욕을 줍니다. 그 모욕 중에는 다른 사람 밥 줄 때 저 말석에 주면서 아주 형편없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거나, 좀 더 심한 모욕은 내가 왕에게 자네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자네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한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장이가 이 조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나라는 진나라밖에 없으니까 진나라에 가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 뒤에 진나라로 가는데 이때도 가사인이 사실은 후원을 맡습니다. 근데 이 장인은 가사인이 누군지를 모르죠. 가서 물자를 대주기도 하고 유세하는 데 지원도 하고 또 진나라 고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장의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까지 모두 가사인이 맡습니다. 그 결과 장의가 진나라 왕에게 소개가 되고 그 앞에서 연행책을 제시하니까 진나라 왕이 엄청나게 반갑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진나라 정성까지 됩니다. 정성이 되고 난 뒤에 가사인에게 후원해 준 거 보답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가사인이 이 모든 것이 소진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모욕을 준 것도 선생님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극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이가 소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진나라에 있는 한은 조나라를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 라고 가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요거는 참 소진이 합종책을 순회 설득한 그 과정이죠. 아까 연나라하고 조나라는 동의를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 소후한테 가서 닭부리가 될지언정 속꼬리는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서 당당한 독립국이 되라 하고 그 다음에 위해왕에서는 위나라에는 진을 섬기자는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간신들의 말에 불과하고 합종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위해왕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제선왕한테 가서는 합종하면 제 나라가 진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동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제 나라를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초나라가 강한데 초나라는 진과 서로 강대국이다. 두 나라가. 그러니까 초나라를 강대국이라고 축해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합종으로 진을 무너뜨리면 초나라가 최강국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진이 합종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육국을 다 돌면서 다 동의를 얻고 나니까 소진이 육국 합종 맹약의 우두머리가 되고 육국의 재상을 겸임해서 하는 최고의 지위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숙후는 소진을 무왕군으로 봉하고 이때 다른 나라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걸 옛날에는 회맹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육국이 우리도 이제 왕이라고 칭하자 해서 아까 예를 들면 연문후가 연문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C 334년 무렵인데 육국이 일국 배맹, 오국 공격이라는 맹세를 합니다. 한 나라가 맹약을 배신하게 되면 다섯 나라가 동시에 공격한다. 이런 게 배신을 못하게 하는 그런 맹약이죠. 그래서 각국 왕이 맹세 한 통씩 가지고 또 소진은 이 맹세한 내용들을 진나라에 통보합니다. 진나라에서는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년간 육국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합종의 위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장의가 소진의 합종책에 대해서 연행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장의가 합종책이 굉장히 견고해서 15년간 넘보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 합종책을 파괴하기 위해서 특히 이게 이제 위나라에서 합종책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나라로 가기 위해서 진나라 정성을 일부러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에 갔는데 또 위나라 정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진을 그런데도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의가 진나라에게 얘기해서 수차례 위나라를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국력이 자꾸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위나라가 진과 손을 잡게 되고, 위예왕이 결국은 진나라의 화친을 청하게 되면서 첫 번째 연행책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장인은 진나라 정성이로 돌아갔죠. 그 진나라 통일을 위한 공적 중에 장이가 아주 크게 쌓은 공적이 이 위제 동맹을 타파하고 초제 동맹을 타파한 겁니다. 이 두 나라끼리의 동맹을 타파하니까 아주 강한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초제 동맹이 더 강성했기 때문에 이걸 타파한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죠. 그래서 초나라 분리하기 위해서 장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진나라 땅 600리를 줄 테니까 형제지국을 맺고 초제 동맹을 단절하자. 단절하면 우리가 진나라 땅 600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초나라 왕이 땅에 욕심을 가져가지고 초제 동맹을 단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진나라 무관 바깥의 땅을 초나라 검중 땅과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됐는데, 아까 600리 땅을 준다는 말을 사실은 장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잊어버린 척하고 600리 대신에 6리 땅을 주겠다 했더니 초나라 왕이 화가 나서 진나라를 공격했지만 진나라에 공격해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패를 하죠. 그 땅 교환 제의도 아까 검중 땅하고 무관 바깥의 땅을 바꾸자, 이런 땅의 교환 제의에 대해서도 이 지난번에 속은 게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600리 땅을 주겠다 했다가 안 준 장이를 보내주기만 하면 우리 땅을 거저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장이에 대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이가 할 수 없이 자진해서 초나라에 가서 옥에 갇힙니다. 갇혔지만 이 또 건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건상이라는 사람이 왕후에게 힘을 받고 있었고, 왕후를 통해서 이 진나라를 건드리면 진나라에서 여러 가지 공격도 할 것이지만 또 초나라에다가 무희나 이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보내서 오히려 자기 왕후의 입지가 흔들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섞어서 결국은 왕후가 초해왕을 설득해서 장이를 석방하게 만듭니다. 장이가 옥에서 풀려나서 이때 소진이 죽었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초해왕에게 가서 유세를 합니다. 초해왕이 검중 땅을 진나라에 주례하자 구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어부사를 지었던 구론이 이거를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극력 간했지만 초해왕은 장인을 용서하고 진나라와 청교를 맺게 됩니다. 연행책을 설득하는 과정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나라가 반대가 강했기 때문에 위나라부터 화친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초해왕을 설득을 했죠. 그 다음에 한양왕에게 가서 진을 섬기는 것이 최상이다. 진의 최우선 과제가 초나라를 약화시키는 것인데, 지세를 볼 때 한나라가 초나라를 약화시키는데 최적이다, 뭐 이런 이제 설득을 통해서 한양왕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민왕은, 제 나라는 강국인데 이때까지 이미 진과 초는 형제 국가가 됐고 한미조는 진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막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설득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진을 섬기지 않으면 공격받을 것이고, 공격받으면 그때는 이미 늦다, 섬기려 해도. 이렇게 해서 제민왕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조무룡왕에게 가서는 조나라는 강국이다,
합종은 소진 때문에 믿었지만 소진은 이미 이 천하결속을 하기에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조나라 무령왕도 동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연소왕에게 가서 조왕을 연소왕이 친하게 지냈는데 아주 포악한 사람이다. 이미 조왕도 진을 섬기고 있다. 진을 섬기지 않으면 공략을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 반, 설득 반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연행책을 마무리하고 장이가 진날에 도착할 무렵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해문왕이 죽었습니다. 진해문왕이 장이를 아주 믿고 지지했던 왕인데, 이 죽고 새로 진무왕이 이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진무왕은 태자 때부터 장이를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군신들이 막 장이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장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고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이득을 취하고 그랬던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헐뜯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후들이 장이와 진무왕 사이에 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연행책 명령을 어기고 합종으로, 육국 합종으로 다시 돌아서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돌게 되자 장이는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진무왕에게 한 가지 진나라를 위한 계책이라면서 건의를 합니다. 제나라 왕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위나라로 가면 반드시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략할 것이다. 그러면 위나라와 제나라가 싸우는 틈을 타서 한나라를, 진나라가 한나라를 쳐서 삼천으로 가고 그 삼천 땅을 확보하고 또 군사를 한국간으로 보내가지고 주나라 왕실이, 그때까지 아직 명목은 남아 있었습니다. 주나라 왕실이 재기를 바칠 것이다. 재기를 바친다는 것은 사직을 넘겨준다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천자를 끼고 천하의 토지와 호적을 살펴서 제후를 호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니 이것이 최고의 왕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진무왕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서 장이를 위나라로 보내줍니다. 그 위나라로 가서 장이는 또 정성이 됩니다. 옛날에는 참 희한한 나라였죠. 그래서 제나라가, 장이가 위나라로 갔기 때문에 장이를 미워하는 제나라가 위나라를 쳤죠. 그때 위애왕이, 위나라 왕이 막 이제 두려워하니까 장이가 자기 또 사인을 동원해가지고 제나라의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그 사연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장이는 재상으로 있은 지 한 1년, 위나라 재상으로 있은 지 한 1년 뒤에 재상의 주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제나라에서 거열형을 당하고 죽었던 것에 비해서는 장이는 최후를 잘 마친 셈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